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국어 나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5단원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160쪽입니다. 네,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문장의 짜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는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의 짜임을 잘 생각해보고 좋은 문장을 써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짜임도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글 한번 써볼게요. 우선 여기 그림부터 보면은요. 여러분들 장소는 어딘가요? 어디? 초등학교 앞인데요. 지금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불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이 친구를 보고 반갑다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볼까요? 아이가 신호등 규칙을 지키지 않아 위험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네요. 네,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문장인가요? 그리고 교통신호는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생명 규칙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문장을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 문장을요. 문장의 짜임에 따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아이가라는 낱말, 요거는요. 누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규칙을 지키지 않아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어떠하다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요. 누가 어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교통신호는 요 말은 무엇이 해당이 되네요. 네, 이거는 뭐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교통신호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 규칙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통신호는 무엇이다?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생명 규칙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요, 크게 무엇이 무엇이다. 이러한 짜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기 161쪽에 있는 그래프, 요거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는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유형입니다. 교육부에서 조사를 한 거고, 2020년에 발표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그래프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요거. 언어폭력이네요. 그쵸? 여기 퍼센트라고 있는데 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요런 폭력 피해도 꽤 많다고 하는데 25%가 넘어가네요. 그쵸?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피해 유형에 속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신체 폭행, 그 다음에 사이버 괴롭힘, 돈이나 물건 뺏기,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교 폭력 피해를 이렇게 나타내었네요. 이 친구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거친 말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네, 아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언어 폭력이 제일 많다는 것. 그쵸? 요거를 보고 이 문장을 만든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고운말로 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네요. 네, 그러면은요, 이 문장도 한번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 맞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우선 거친말이 요거는요. 무엇이 해당이 됩니다. 그쵸? 누가는 아니겠죠. 누가가 아닌 것은 거의 무엇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쵸? 거친말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요거는요. 어찌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프게 한다는 것. 요거는요. 문장 성분으로 보면 어찌하다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누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고운말로 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어찌하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장 성분을 보면은요. 누가 혹은 무엇이 누가 혹은 무엇이
그 다음에 어떠하다,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요. 그 말이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네,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162쪽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 162쪽입니다. 문장의 짜임에 맞게 말하기 같이 한번 볼게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나누어 봅시다. 그랬는데요. 이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늙은 농부의 새 아들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문장을 한번 쪼개볼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누가 혹은 무엇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늙은 농부의 새 아들은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땠대요? 이 아들은요. 네, 게을렀대요. 그쵸? 이 게을렀다라는 이 말은요, 어떠하다에 해당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 문장을 나눌 수가 있네요. 요렇게, 음, 요렇게. 네. 이렇게 문장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누가 혹은 무엇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뒷부분은요, 어떠하다 혹은 어찌하다 혹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구분할 때, 나눌 때요. 어떠한 표시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가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누가에 해당되는 말 혹은 무엇이 해당되는 말에는요. 동그라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이런 말에 해당되는 말은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늙은 농부는 새 아들에게 밭에 보물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누가 이런 말을 해줬죠? 네, 늙은 농부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밑줄 늙은 농부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 누가에는 늙은 농부는이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한번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나눠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리 162쪽의 아랫부분 이어서 해볼게요. 새 아들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여기에서 누가 해당되는 부분은 새 아들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요 어찌하다에 해당이 되네요. 네, 그쵸? 그 다음으로 여기도 볼게요.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문장도 둘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먼저 무엇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네요. 물론 여러분들 아버지께서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아버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다는 것. 무엇이 그랬다는 거죠? 이 보물이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문장을 끊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포도송이였습니다. 이런 문장이 될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문장 끊으면 안 된다. 어디에서 끊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 보물은 여기에서 끊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무엇이 해당되는 말이 되고 그것은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엇이 해당되는 말은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무엇이다 해당되는 말은요. 주렁주렁 여기부터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 무엇이 더하기 어찌하다 해서 어찌하다는 달리다, 먹는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요. 누가 무엇이 더하기 어떠하다 해서 어떠하다는 누가 무엇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빨갛다, 둥글다 따위가 이에 해당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먼저 이러한 문장 형태가 있죠.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그리고 또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이런 문장 형태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 어찌하다라는 말은 달리다, 먹는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여기 움직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렇게. 그쵸? 이 어찌하다라는 말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어떠하다라는 말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통 문장에는요, 누가 혹은 무엇이 이 부분이 꼭 나와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요, 이 뒤에는요, 네, 이 누가와 무엇이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와 무엇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어, 어찌하다. 어찌하다라는 말은 뭔가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뭘 하고 있다. 뭐 달린다. 밥을 먹는다. 뭐 이런 말들.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뭐 예를 들어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둥글다. 이런 식으로 그 누가 무엇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누가 무엇이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어찌하다라는 말에는 움직임 이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어떠하다라는 말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다는요. 이제 이 누가나 무엇이를 다른 걸로 우리가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뭐 사과는 과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문장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꼭 한번 적어놓고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163쪽 한번 볼게요. 네, 163쪽입니다.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다음 보기를 살펴보고 짧은 글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김예진은 내 친구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네, 이 김예진은 이라는 말은요, 누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내 친구입니다. 이거는요, 이 예지가 어찌하다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하다? 뭐 예를 들어 뭐 예쁘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내 친구입니다. 무엇이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내 친구 예지는 이렇게 우리가 누구와 해당되는 말을요 조금 더 길게 늘려보는 거죠. 내 친구 예지는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절하다라는 말은요 어떠하다에 해당이 되죠. 네. 그쵸. 움직임 아니고요. 그쵸. 상태. 그러니까 이 예지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떠하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말을 그대로 또 가져와요. 친절한 예지는 친구들을 잘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도와주는 거는요. 무엇을 하는 거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찌하다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에 있는 말을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늘려서 표현하고 그거는 또 어떤지 아니면 어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부분 1회 보기처럼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볼게요. 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면서 네, 그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다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친구 이름을 하나 적었어요. 이현서는 내 친구입니다. 누가 무엇이다 라는 짜임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져와서 내 친구 현서는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하다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부지런하다, 아니면 뭐 예쁘다, 아니면 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해당이 되겠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적었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부지런한 현서는 이렇게 가져오니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찌하다에 해당되는 말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썼어요. 그쵸?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도 되고요. 또 뭐가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163쪽에서는요. 이제 무엇이다 라는 말과 어떠하다 라는 부분과 어찌하다 라는 부분,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요거 명심하고 우리 164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4쪽입니다. 3번. 문장 카드로 문장의 짜임 놀이를 해봅시다. 부침 1에 문장 카드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놀이 방법 같이 한번 볼게요. 각자 부침 1에 문장 카드를 떼어 준비한다.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로 놀이 차례를 정한다.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을 카드에 적어 제시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의 문장 카드에 누가 무엇이에 어울리는 말을 차례로 적는다. 만든 문장들이 모두 자연스러운지 검토한다. 두 번째 사람이 새로운 문장 카드를 제시하며 놀이를 계속한다. 네, 이러한 놀이입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부치밀의 문장 카드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문장 카드를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말을 하나 적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과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나머지는요, 친구들이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쵸? 네, 모든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 친구는 뭐 사과가 예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사과가 먹음직스럽다. 어떤 친구는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 친구가 어떠하다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친구는요, 이 나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사과가 무엇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사과가, 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사과가 보약이다.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무엇이다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어찌하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찌하다.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어떠하다. 에 해당되는 문장 뭐가 있을까요? 네, 사과가 둥글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문장을 다 만든 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친구들과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65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글을 쓸 때에는 누가 무엇이 부분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며 글을 써야 해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에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끊어 읽으면 이해하기 좀 더 쉬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무엇이 부분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두 부분으로 끊어 읽어라. 그러면 우리가 긴 문장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요거 기억을 꼭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요, 165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장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끊어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부분이랑 그 뒷부분. 그걸 끊어 읽어야 되죠?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그 다음으로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뒤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어.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부분이 자연스러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또 문장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요, 문장의 뒷부분을 살피면서 앞부분을 보면은요,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 보면은요, 어색한 문장이 있거든요. 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고치기가 쉽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 표현하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그 다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66쪽입니다.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 표현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